예,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증시가 좀 하락할 때도 국내 증시는 역으로 좀 강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힘을 못 쓰는데요. 이런 역상관관계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좀 전에 이제 GDP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왔더군요. 그것 영향을 좀 받아 상승을 한 거고요. 하지만 GDP 성장률은 선행성이 없죠. 사실상 그다지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유동성 관련 지표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하락으로 몰고 갔고 또 오늘 아침 시가도 무척 낮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범인이 시장 유동성 지표인 중국의 M2 증가율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 때문에 우리 증시만 빠졌던 것은 아니고 홍콩 H지수 어제 하루에 무려 2.1%나 하락하는 등 이 중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일제히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M2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한 선행성을 가지고 있죠. 이 경제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요도가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뜩이나 불안한 지표들로 인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에 언제나 선행한다라는 유동성 지표가 급락했으니까 이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관련된 주변 국가들이 동반해서 하락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악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중국은 한머니를 차단해서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이 유동성의 일시적 하락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노력이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한머니가 잘 차단됐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율이 감소한 겁니다.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티그룹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슈앙딩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구조가 77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월 달에만 400억 달러가량 늘어났다. 이건 중국의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에 깊게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2월 중순 이후로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7% 정도 하락했죠. 중국 정부가 돈으로 달러를 매수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고 이 때문에 한머니들은 오히려 유출로 전환되면서 M2 증가율이 12.1%에서 2월달 13.3%에서 12.1%로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감소를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증거는요. M2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월 위안화 신규 대출은 1조 500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급증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시장의 실질 유동성은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오로지 위안화의 약세 반전으로 인해서 한머니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M2가 감소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위안화의 유동성 증가율 감소는 악재인데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경기의 하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중국 쪽의 유동성 증가율이 감소되는 것이 경기 하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이것도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시위대들과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크리마토르스크에서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긴장감이 좀 커졌던 건데요. 게다가 동부의 다른 도시도 있었죠. 슬라반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부대가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되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딘가요? 독일이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의 한 40%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 유럽 증시의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무기가 없어도 시위대가 정부군 청사 같은 것들을 장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동부 쪽은 어차피 러시아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속수무책 그냥 내주고 말았었죠.
하지만 얼마 전에 판세를 뒤집을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장교를 이 술을 먹고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 정부군들에게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 진압이다라는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기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또 즉각 거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진압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토마저도 러시아에 대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이 사건 이후로 러시아는 오히려 명분을 잃고 있었죠. 물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민족 간의 갈등 문제는 한순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갈등을 넘어서 위기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은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만 생기는 일이죠. 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면 그닥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 증시는 강세로 출발했다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반영되면서 이 나스닥 기준으로 1.9%까지 하락했었죠. 다시 시장은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5년 내 최고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어쨌거나 종가는 상승으로 마감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크라이나 문제가 노이즈만 있었을 뿐 결국 러시아와 미국 간의 충돌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해외 쪽 변수들은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겠다. 그러면 좀 이 위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 그 밖에 또 글로벌 증시의 그 환경은 우호적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사실 지난번 작년 전년 동기 대비로 좀 취약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증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실질 유동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대출이라든지 신규 대출이라든지 위안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죠. 지금 2000포인트 밑에서 계속 며칠 동안 횡보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부터 2038포인트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저항에 지금 코앞에 있는 셈이죠. 여기에 이제 그 기술적 저항을 인식하는 투신권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겹쳐지면서 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